밤이 깊어가는데 눈은 감겼다가도 금세 떠집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고 창밖 가로등 불빛이 방 안구석에 희미하게 번집니다. 오늘도 이렇게 밤을 새우나 하는 생각이 스치며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 장면 당신에게 낯설지 않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은 더 멀어집니다. 낮 동안은 졸음이 몰려와도 정작 밤이 되면 머릿속이 또렷해져서 잠이 오지 않는 경험 말이지요. 많은 분들이 불면증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여기지만 사실 이는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나이와 함께 수면 패턴이 변하는 것은 맞지만 그 배경에는 신경계 변화, 호르몬 분비 저하, 생활 습관 등 복합적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뇌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잠을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60세 이후부터는 이 호르몬의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잠이 덜 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복잡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매일 단 몇 분만 투자하면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귀 옆지압입니다. 특히 귀 주변에는 신경과 혈관이 집중되어 있어 적절히 자극하면 뇌가 편안해지고 수면을 돕는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놀라운 건 이 단순한 방법이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고 실제 환자 사례에서도 확실한 변화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수십 년간 환자를 진료하면서 약물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몸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생활 습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귀엽 지압은 바로 그 수면 스위치를 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왜 귀옆이 신경의 관문이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그 작은 지압이 어떻게 불면증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지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귀옆, 정확히는 귓불, 바로 뒤와 관자놀이 사이의 부드러운 함몰 부위. 이곳은 단순히 피부와 근육만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3차 신경과 미주신경의 가지들이 지나가며 머리와 목, 그리고 뇌와 직접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위를 신경의 관문이라고 부릅니다. 신경의 관문이라는 표현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미주신경은 온몸에서 가장 길고 넓게 분포된 신경 중 하나로 심장 박동, 소화 활동, 호흡 패턴, 심지어 감정 조절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귀 주변에서 이 신경이 표면 가까이에 지나가기 때문에 손끝으로 부드럽게 자극하면 그 신호가 곧장 뇌로 전달되어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치 불이 켜져 있던 방의 스위치를 살짝 내려주는 것처럼 과도하게 깨어있는 뇌를 쉬는 모드로 전환시키는 것이죠. 전통 의학에서도 귀옆 부위는 오래전부터 중요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수면과 심신 안정을 돕는 혈자리로 이 부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의학의 해부학적 설명과는 표현 방식이 다르지만 핵심은 같습니다. 뇌와 신경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길목이라는 점이지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쌓인 긴장과 스트레스가 밤에도 풀리지 않아 뇌를 계속 각성 상태로 유지시키고 있다면 잠들기가 쉽겠습니까? 반대로 이 신경 관문을 열어주면 뇌파가 서서히 안정되고 심장 박동이 느려지며 호흡이 깊어집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동시에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이제 자도 된다는 신호를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 반응 속도나 민감도는 개인차가 큽니다. 어떤 분은 23일 만에 수면의 질이 개선되지만 어떤 분은 23주 이상 꾸준히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방법은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장기적으로 해도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귀 옆의 신경 관문이 어떻게 뇌 속 수면 호르몬 공장을 자극하는지, 그리고 그 덕분에 불면증이 어떻게 완화되는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뇌는 낮과 밤을 구분하고 몸이 쉴 시간인지 활동할 시간인지 알려주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의 중심부에는 송과체라는 작은 기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 바로 여기서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멜라토닌은 햇빛이 줄어드는 저녁 무렵부터 분비가 시작되어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잠들 준비를 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 멜라토닌 분비량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눕기만 해도 금세 잠들었는데 요즘은 한참 뒤척인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몸은 밤이 와도 아직 활동할 시간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귀엽 지압이 왜 여기에 도움이 될까요? 귀엽 부위에는 뇌신경과 자율신경이 연결되는 중요한 접점이 있습니다. 이곳을 손끝으로 부드럽게 자극하면 미주신경을 통해 뇌간과 시상하부에 신호가 전달됩니다. 시상하부는 생체 시계를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데 이곳이 활성화되면 송과체에 이제 멜라토닌을 만들어라는 명령을 보냅니다. 결과적으로 멜라토닌 생산량이 늘어나고 뇌파가 천천히 알파파와 세타파로 이동하며 졸음이 밀려오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환자분들에게 귀엽 지압을 매일 저녁 5분씩 실천하게 하고 수면의 질 변화를 측정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중 72세 남성 환자는 처음에는 새벽 2, 3시가 되어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2주 후에는 11시 반쯤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몸이 알아서 스위치를 끄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귀 지압만으로 멜라토닌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작은 자극이 뇌의 수면 회로를 깨워주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약물 의존을 줄이고 싶거나 부작용 없는 방법을 찾는 분들에게는 안전하고 실천 가능한 선택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귀엽 지압을 어떻게, 언제, 어느 정도 강도로 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제가 직접 환자들에게 알려주는 저녁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귀엽 지압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압을 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끝의 청결이 피부 자극이나 염증을 예방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지압은 하루 중 저녁, 잠자기 약 30분 전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대는 몸의 긴장이 서서히 풀리고 수면 회로를 켤 준비가 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편안히 앉아 어깨를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목을 천천히 좌우로 기울여 뻣뻣함을 풀어주면 지압의 효과가 배가 됩니다. 그 다음 귀를 기준으로 손가락을 위치시키는데 귓불 뒤에서 관자놀이 쪽으로 떨어진 부드러운 함몰 부위를 찾아야 합니다. 엄지나 검지를 이용해 이 부위를 5초간 천천히 누르고 5초간 힘을 뺍니다. 이 과정을 션텔지 후에 반복하면 좋습니다. 지압할 때 힘의 세기는 기분 좋게 눌린다는 느낌이 가장 적절합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통증이 생기고 너무 약하면 신경 자극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치 반죽을 손끝으로 부드럽게 눌러 모양을 만드는 정도의 힘이 적당합니다. 호흡법도 중요합니다.
지압과 동시에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쉰다면 미주신경이 더욱 효과적으로 자극되어 심박수와 뇌파가 안정됩니다. 눈을 감고 이 호흡을 이어가면 몸속에서 차분함이 서서히 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해 보여도 꾸준히 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최소 2주, 가능하다면 한 달 이상 매일 같은 시간에 실천하도록 권합니다. 실제로 한 69세 여성 환자분은 처음 일주일 동안은 큰 변화를 못 느꼈지만 10일째부터는 밤에 누우면 마음이 먼저 풀리고 생각이 줄어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지압을 하면서 빨리 자야 한다는 조급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몸을 쉬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뇌가 자연스럽게 안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간단한 습관이 어떻게 실제 환자들의 삶을 바꿨는지 생생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8세의 김모 씨는 은퇴 후 시골집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순했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불면증이 길어지자 낮에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오후만 되면 온몸이 기운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 씨는 몇 차례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했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었기에 점점 다른 방법을 찾게 되었지요. 그러다 건강 상담 중 제가 권한 귀 옆 지압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하루 5분이라면 부담도 없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압을 하는 동안 몸이 조금 따뜻해지고 어깨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그는 문득 요 며칠은 새벽 3시까지 안 깼네 하고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밤중에 2-3번은 꼭 깼는데 한 번에 4-5시간을 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김 씨는 밤 11시쯤이면 졸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누워서 1-2시간 뒤척이지 않아도 되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개운하다고 했어야 했습니다. 가장 크게 느낀 변화는 낮 동안의 활력과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의자에 앉아 꾸벅꾸벅 졸았는데 요즘은 바틸도 거뜬해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웃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김 씨가 꾸준함의 힘을 체험했다는 점입니다. 단 몇 분의 간단한 습관이지만 매일 이어가면 몸의 리듬이 서서히 회복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빠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부드럽고 안전한 방법이라는 점에서 시도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모두 이 귀엽 지압의 가치를 인정하는지 두 관점에서의 설명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통의학에서는 귀를 단순히 청각기관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귀는 온몸의 오장육부와 연결된 작은 지도라고 여깁니다. 특히 귀 옆의 특정 부위는 안면혈이나 수면혈로 불리며 귀의 흐름과 정신 안정에 깊이 관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귀 근처의 기를 풀면 심신이 안정되고 잠이 깊어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귀 주변을 자극하면 심장과 뇌에 불필요한 열을 내려주어 평온한 상태로 이끈다는 전통적 설명입니다. 현대의학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해부학적으로 귀 옆 부위에는 3차 신경과 안면신경, 그리고 미주신경까지가 얽혀 있으며 이 신경들은 뇌간과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냅니다. 시상하부는 수면각성 주기를 조절하는 중추센터로
이 부위가 자극을 받으면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교감신경 긴장에서 부교감신경 이완으로 전환이 일어나면 심박수가 내려가고 호흡이 깊어지며 수면 호르몬 분비가 원활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통의학이 말하는 기와 혈의 흐름과 현대의학이 설명하는 신경 자극과 호르몬 반응이 결국 비슷한 결과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표현과 논리 체계는 다르지만 귀엽지압이 뇌와 몸의 이완을 유도한다는 본질은 같습니다. 물론 의학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귀지압이 직접적으로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한다는 근거는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들은 자율신경계 안정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면질이 개선된다는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더 많은 임상 연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전통과 현대 두 관점을 함께 설명합니다. 한쪽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반응을 직접 느끼며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환자들은 과학적 설명을 들으면서도 예전 어머니가 하시던 귀 마사지와 비슷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순간이 저는 참 흥미롭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귀지압 효과를 떨어뜨리는 우리가 무심코 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과 그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엽지압이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일상 속 몇 가지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특히 불면증을 악화시키는 생활 습관은 대부분 사소해 보이지만 뇌와 신경계에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늦은 시간에 카페인 섭취입니다. 오후 2-3시 이후 마시는 커피, 홍차, 심지어 초콜릿까지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은 뇌 속 아데노신 수용체를 막아 졸음을 방해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간 기능이 떨어져 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귀지압을 해도 뇌가 여전히 깨어 있어야 한다는 신호를 받고 있다면 잠들기 어렵습니다. 둘째, 늦은 밤에 강한 빛 노출입니다. 스마트폰, TV,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귀지압이 멜라토닌 회로를 켜도 강한 빛이 그 스위치를 꺼버리는 셈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최소한 취침 1시간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도록 권합니다. 셋째, 늦은 저녁 과식과 야식 습관입니다. 소화기관이 과도하게 활동하면 부교감신경이 아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귀지압의 진정 효과가 소화 부담에 묻혀버리는 것이죠. 가벼운 저녁 식사와 따뜻한 물 한 잔이 오히려 수면 유도에 훨씬 유리합니다. 넷째, 불규칙한 수면 시간입니다. 생체 시계는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다른 시간에 일어나면 귀지압으로 신호를 보내더라도 뇌가 혼란스러워집니다. 같은 시간대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지압을 하면서 조급해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꼭 자야 해 라는 압박은 오히려 뇌를 긴장시킵니다. 귀지압은 수면을 강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을 선택하게 돕는 과정이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귀지압과 함께 실천하면 효과가 배가 되는 저녁 식사와 음식 선택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수면을 위해 귀엽지압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녁 식사와 음식 선택이 그 효과를 2배로 높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뇌와 신경계의 상태를 직접적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첫째,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트립토판은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으로 칠면조,
연어, 두부, 호박씨, 바나나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나 간식에 이 재료를 포함하면 귀지압으로 뇌가 수면 회로를 켤 때 필요한 재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따뜻한 성질의 음식과 음료입니다. 전통의학에서는 몸을 따뜻하게 하면 기혈순환이 원활해지고, 현대의학에서는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저녁에 따뜻한 미음, 보리차, 대추차 등을 마시면 귀지압이 주는 이완 효과와 시너지가 납니다. 셋째, 과도한 당분과 기름진 음식은 피할 것입니다. 이런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심박수를 변동시키고 뇌를 다시 각성 상태로 만듭니다. 특히 야식으로 튀김, 케이크, 달콤한 빵 등을 먹으면 귀지압의 진정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됩니다. 넷째,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신경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금치, 아몬드, 검은콩, 해바라기씨 등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저녁 반찬이나 샐러드에 곁들이면 귀지압 후 몸이 한층 더 가볍게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저녁 식사와 귀지압을 하나의 세트 루틴으로 만들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가벼운 식사를 하고 8시쯤 따뜻한 차를 마신 뒤 10시 반에 귀지압을 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과 뇌가 이제 휴식과 수면의 시간이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는 귀지압이 스트레스 완화와 혈압 안정에 어떻게 연결되어 결과적으로 수면질을 더 높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스는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낮 동안 받은 심리적 긴장은 밤이 되어도 쉽게 풀리지 않고 뇌와 몸을 계속 경계 모드로 유지시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얕아지며 머릿속은 쉴 새 없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기 힘듭니다. 귀엽지압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위에는 미주신경이 지나가는데 미주신경은 심박수와 호흡, 소화, 혈압 등 우리 몸의 주요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의 핵심 통로입니다. 귀 옆을 부드럽게 자극하면 미주신경이 활성화되어 교감신경, 긴장에서 부교감신경, 이완으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심장 박동이 서서히 느려지고 혈압이 안정되며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귀 주변의 특정 지압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코레우티솔이 줄어들면 뇌의 편도체 활동이 가라앉고 불안감이 완화되며 자연스럽게 수면 준비 모드로 전환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귀지압을 단순히 잠 잘 오는 기술이 아니라 몸의 긴장 스위치를 끄는 습관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 66세 여성 환자는 낮에 가족 간 갈등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귀지압을 하면 심장이 쿵쿵 뛰는 게 가라앉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즉각적인 변화가 반복되면 뇌내는 귀지압을 안전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또한 혈압이 높아 잠을 잘 못 자는 분들에게도 귀지압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약물 치료를 대체하는 방법이 아니라 보조적인 안정 요인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혈압이 조금만 안정돼도 뇌의 수면 회로가 더 쉽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귀지압을 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 경우와 피해야 할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실천이 가장 중요한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귀엽지압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안전하고 부담이 적은 방법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무조건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몇 가지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때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귀 주변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외이도염, 피부 발진, 종기, 긁힌 상처 등이 있을 때는 지압으로 자극하면 통증이 심해지고 감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처가 완전히 회복된 뒤에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최근 뇌졸중이나 심각한 신경계 질환을 겪은 경우입니다. 귀지압이 혈류와 신경 전달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에서 회복 초기에 불안정한 신경계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 후 실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심각한 저혈압이 있는 경우입니다. 귀엽 지압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평소 혈압이 60mm추 이하로 매우 낮은 분은 어지럼증이나 기립성 저혈압이 심해질 수 있으니 강도와 시간을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임신 초기입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일부 지압점이 자궁 수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해 초기 임신부는 불필요한 지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심리적으로 과도한 기대나 강박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꼭 이걸로 자야 한다. 는 압박감은 오히려 긴장을 높입니다. 귀지압은 잠을 억지로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이완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귀지압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방법입니다. 수면 무호흡증, 심한 우울증, 진행성 치매와 같은 원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적인 치료와 병행해야 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귀지압은 열쇠를 돌려 문을 여는 행동일 뿐, 집안을 편안하게 가꾸는 건 생활 습관과 치료가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왜 꾸준함이 이 작은 습관을 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장기적인 변화바와 과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엽, 지압은 단 하루, 이틀 해서는 큰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일 일정한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하면 몸과 뇌가 서서 새로운 리듬을 만들어갑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와 생체시계는 반복된 신호에 강하게 반응합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귀 옆을 지압하면 뇌는 그 자극을 이제 휴식할 시간이라는 신호로 인식하게 됩니다. 마치 매일 저녁 차 한 잔을 마시면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처럼 귀지압도 하나의 조건 반사처럼 작동하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도 꾸준함의 효과는 설명됩니다. 장기적인 지압 자극은 미주신경의 반응성을 높이고 부교감 신경의 활성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킵니다. 그 결과 평소에도 심박수가 안정되고 스트레스에 덜 예민해집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잠을 잘 자게 하는 것을 넘어 심혈관 건강, 소화기능, 면역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효과는 눈에 보이기 전에 몸속 깊은 곳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실제로 한 71세 남성 환자는 귀지압을 2주간 했을 때는 수면 변화가 크지 않았지만 6주째가 되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해가 떠 있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꾸준함은 심리적인 안정감도 줍니다. 나는 매일 나를 위해 시간을 쓰고 있다는 인식이 자존감을 높이고 잠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이는 다시 수면질을 향상시키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며 귀지압이 불러올 새로운 아침과 삶의 변화를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창문 밖에서는
새들이 잔잔하게 지저귀고 따뜻한 공기가 패 깊숙이 스며드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 같으면 밤새 뒤척인 피로가 몸을 무겁게 짓눌렀겠지만 이제는 눈을 뜨자마자 온몸이 가볍습니다. 밤새 이어진 깊고 안정된 잠이 몸과 마음에 에너지를 채워넣은 것이지요. 귀엽지압은 결코 복잡하거나 거창한 기술이 아닙니다. 손끝으로 부드럽게 눌러주는 그 짧은 시간이 당신의 몸에게는 이제 쉬어도 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됩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지만 작은 실천이 쌓여 어느 순간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꾸준함의 힘입니다. 불면증으로 지친 밤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그 자리에 평온한 밤과 상쾌한 아침이 찾아옵니다. 낮에는 집중력이 회복되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집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좋아하는 취미에도 더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모여 하루하루가 전보다 훨씬 여유롭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혹시 아직도 나에게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 라고 의심하신다면 한 번만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 저녁 잠자기 전 단 몇 분만 귀 옆을 지압하며 깊은 호흡을 해보는 겁니다. 그 순간이 바로 새로운 삶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